저와 남편은 동갑이고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댁은 시아버지가 재혼하셔서 새 시어머니가 계시고 재혼하신 지는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남편 친어머니도 재혼하셔서 다른 지역에 계신 상태이고요. 결혼할 때는 현대식으로 예단 예물을 다 생략했고 시댁에서 도와줄 능력이 안 되셔서 10원짜리 하나 받은 게 없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사회 도리를 바라셔서가 아닌 오로지 딸인 제가 이쁘게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5천 정도 해주셨고요. 거기에 나머지는 저희 돈을 합쳐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예의 없어 보이겠지만 시어머니라 부르기 싫어서 그냥 아줌마라 칭할 테니 이해 부탁드려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착한 며느리병에 걸려 시댁이 두 곳이어도 두 분 다 잘해드리면 되지. 이런 멍청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시댁 근처로 잡았었죠. 물론 전세로요. 결혼 후 당연하다는 듯 주말마다 시댁에 갔었고 어른이고 옛날 분이시니 갈 때마다 기분 나쁜 말을 하셔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제사 가져가라, 연락 자주 해라, 자주 방문해라, 뭐 사와라 등 이런 건 그냥 기본 옵션이었죠. 참다 못해 남편한테 얘기를 해봤지만 제사는 가져올 생각이 없다. 어른이고 옛날 분인데 그냥 앞에서 대답만 하고 참아라. 딱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말은 결국 저만 참으면 평화롭다 이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 아줌마와는 썩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며 위태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일이 터졌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와 제사를 합쳐 음력 9월 9일에 절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는데 문제는 시댁도 음력 9월 9일에 제사를 지낸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그날은 저만 시댁 제사에 안 가기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줌마가 전화와서는 이게 무슨 예의냐. 시집 왔으면 시댁이 먼저다. 첫 제사는 보내줄 테니 다음부터는 우리 집으로 와라. 어디서 감히 그런 걸 네 마음대로 정하냐. 시댁 어른들과 상의하고 허락을 구하는 게 순서다. 오전에 절에 갔다가 시댁에 와서 뒷정리하고 설거지도 해라. 안 오기만 해봐라. 그러면 앞으로 너 안 본다. 하며 폭언을 내뱉는 겁니다. 거기서 저도 쌓였던 게 폭발하면서 언성이 높아져 싸우게 되었죠. 그 뒤로 전화와 방문은 다 끊어버렸고요. 그렇게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거 없이 지냈었는데 제가 임신을 하면서 남편이 시댁에 그 소식을 전하게 되며 어영부영 다시 왕래를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아줌마의 어이없는 시집살이는 계속되더라고요. 작년 추석 전날 연락했더니 내가 지금 많이 아프다. 그러니 장봐 와서 음식 좀 만들어라. 하면서 저한테 일을 하라는 겁니다. 만삭이 다 돼가는 저한테요. 그리고 제가 작년 11월 말에 출산을 했는데 이번 설날에 아이를 데리고 잠시 시댁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상 닦아라, 이거 옮겨라, 국 떠라, 밥 퍼라, 수전하라, 정리해라 하며 일을 시키더라고요. 몸조리도 다 안 끝났는데 진짜 너무하다 싶었지만 뒷정리까지 대충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정리가 다 된 것 같아 모유 유촉한 걸 데워서 아이에게 먹으려고 앉았더니 왜 설거지는 안 하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제가 아이에게 모유를 줘야 한다 했더니 그럼 이번에는 내가 해줄 테니 다음부터는 네가 해라 하고 말했다는 거죠. 너무 기가 차서 대답도 하지 않고 쳐다도 안 보고 남편에게 집에 가자 얘기하고 나왔는데 그 일 때문에 집에 와서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더 웃기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고 몸도 안 좋은데 상 차리고 정리까지 다 했다. 거기서 뭘 어떻게 더 했어야 했냐 하고 제가 물었더니 설거지를 네가 하겠다 해도 진짜 시키겠냐. 그냥 말이라도 비유 좀 맞춰주면 덧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렇게 비위를 맞춰주고 돌아온 게 뭐냐. 내가 처음부터 이랬냐
하며 따졌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차서 솔직히 말해서 네 친어머니도 아니지 않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줌마한테 며느리가 어디 있냐. 아버님 자식들인 너랑 네 동생이 챙기는 게 맞다. 시어머니도 아닌데 시집살이 시키는 거 안 보이냐. 하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뭐 힘들고 대단한 일이냐며 막노동이라도 시켰냐 하면서 버럭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저도 화가 나기 시작해서 그러면 앞으로 그 힘들지 않은 일 네가 해라. 그게 제일 평화로운 방법 아니냐. 나는 몸이 힘든 것보다 감정이 상하니까 이러는 거다. 하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이 본인 집에선 옛날부터 주방일은 여자가 하고 남자는 주방일을 안 했답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 말에 정말 많이 빡쳐서 언성을 높이며 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시댁 가족들은 거실에서 하하호호하고 나 혼자 마지막까지 주방에 남아서 설거지하는 모습이 좋은 꼬라지냐. 네 친어머니가 시집살이 호되게 당해서 나한테 그런 거 안 당하게 한다고 결혼 전에 말하지 않았었냐. 그래서 시댁이 두 집이어도 너 하나 믿고 결혼한 거다. 하면서요. 그런데 남편은 다른 집들도 다 이렇게 산다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웃긴 건 저희 집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큰집에 인사드리러 명절에 갔을 때 큰어머니들이 며느리 일을 시키더냐. 사촌 오빠들이랑 삼촌들이 다 했다. 하고 말했더니 그건 저희 집이 특이한 거랍니다. 제가 그걸 보고 자라서 그런 거라며 제가 이상하다네요. 아무튼 이렇게 도돌이표처럼 한 달이 넘도록 끝도 없이 싸우다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보라 해서 올립니다. 무조건 다수의 의견에 따를 거라고 하니 댓글 부탁드려요. 정말 남편 말대로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단 예물부터 현재까지 금전적인 부분은 현대식인데 자기 입맛에 따라 구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습니다. 힘들 때는 친정에 손 벌리고 비위는 시댁에 맞추라니요. 심지어 저희는 맞벌이이고 육아휴직을 다 쓰고 나면 복직할 예정입니다. 친정에서도 똑같이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결혼하고 친정 부모님께서도 이혼하셔서 각자 따로 사십니다. 그래서 항상 밖에서 만나고 있어 똑같이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전에 방문이랑 전화 다 끊었으니 달라진 게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간 거였는데 오히려 제 길을 누르려고 더 난리인 것 같습니다. 후기입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편에게 링크를 보내줬는데 역시나 댓글을 읽다가 표정이 점점 구려지더니 올린다고 진짜 올리냐? 하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본인도 쪽팔린 줄 아니까 짜증을 내는 거겠죠. 아무튼 글을 다 읽고 난 후 하루 이틀 동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본인도 느끼는 바가 있었던 건지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처럼 저만 방문 전화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사 때도 안 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전세가 만료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도 가기로 합의봤습니다. 이제는 그 아줌마를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화가 날 지경이라 가까이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못 참겠거든요. 그동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시댁 갈 일이 생기면 며칠 전부터 잠도 못 잘 정도로 짜증이 났었는데 이제서야 이해를 받는 것 같네요. 댓글 중에 글을 올려보라 했다고 진짜 올렸냐 하며 오히려 더 화를 내는 남편분도 있다고 봤었기에 걱정이 됐었는데 남편이 수긍을 해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댓글 주신 분들의 덕분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희 시댁도 10원 한 푼 받은 거 없는데 왜 시댁 먼저 챙기라고 난리인지. 저는 남편한테 이혼하자 했었습니다.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니니까요. 억울하더라고요. 시댁 다 차단하고 영 끊고 살다 보니 임신도 했고 출산하고 아직도 안 보고 삽니다. 미친 시댁들은 안 보고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신병 걸려요.
님도 선을 제대로 긋고 임신하셨어야 했는데. 저는 임신 때도 혹시나 남편 마음이 바뀔까봐 만약에 시댁에 애 보여주면 애 주고 이혼한다고 말했어요. 워낙 출산하면 말 바뀌는 남편이 많다 보니. 저런 인간은 제발 결혼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남편도 내심 잘못된 거 압니다. 근데 그걸 알아주는 순간부터 남편도 시댁에 가서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입을 꽉 깨물고 모르는 척하고 님을 깎아내리며 희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로 자기가 시댁 위하고 싶으면 며느리 보게 하고 자기가 설거지를 하겠죠. 그런데 설거지는 죽어도 하기 싫어서 차라리 우리 집에 가지 마라 하고 불효를 저지르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친어머니는 탈출 잘하셨네요. 그지 같은 집구석에서. 본인은 이미 한 선택이니 더 말은 안 할게요. 잘 고쳐가면서 사세요. 근데 아이가 딸이라면 그 딸은 참 불쌍하네요. 아들이어도 그거 보고 그대로 클 테니 불쌍하고요. 네 번째. 5천만 원 받았는데 왜 님이 일을 합니까? 남편 용돈에서 5천만 원 빼내세요. 뭐든 반반 해야죠. 님네 부모님을 밖에서 만나면 님도 시부모님을 밖에서 부를 때만 가는 겁니다. 집이나 한 채 해주고 도리를 따지던가. 가진 것도 없는 그지 같은 게. 콩가루 집안 티내고 앉아있네요. 본데가 없다는 게 딱 님 남편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제발 주작이라고 믿고 싶네요. 병신 같은 놈을 주워다가 받은 것도 없이 호구마냥 다 바치고 애까지 낳아줬으니. 우리 집은 옛날부터 여자가 주방일을 하고 남자는 안 했다 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님 인생 망했네요. 여섯 번째. 그 아줌마는 쓰니 남편이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하던 말든 상관없고 며느리 괴롭히는 게 재미있는 겁니다. 직위분만 중요한 사람이에요. 고로 그런 아줌마를 지 엄마인 양 착각하는 남편이 병신인 거죠.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